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송수건 선생님의 등꽃 아래서라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수건 시인은 우리에게는 그 지리산 뻐꾹새라는 시 있잖아요. 수능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승이라는 백석의 여승 말고 송수건 선생님의 여승이라는 시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중견 시인을 넘어서서 거의 원로 시인에 가까운 굉장히 그 탁월한 서정성을 지닌 시인이십니다. 등꽃 아래서 이 시도 이번에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이 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이 그 등꽃, 이렇게 등나무 아래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을 보고서 하나의 그 과거의 슬픔도 생각하고요. 또 그 꽃을 통해서 과거의 슬픔이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준 시예요. 한마디로 송수건 선생님은 그 슬픔의 승화, 그 슬픔의 아름다움,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성찰하고, 그 슬픔의 마음을 통해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슬픔의 아름다움을 삶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데 탁월한 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찰도 들어있죠. 또 자연물을 통해서 삶을 더 높은 격조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 경지가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짤막하게 한번 감상을 하면서 예상도 해보도록 하죠. 자, 등꽃 아래서 송수건 선생님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꽃에서 소리를 듣는 작가입니다. 이런 말은 이제 다른 해설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송수건 선생님만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발상법이에요. 여러분들 꽃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에서 많은 감정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음파, 소리로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감상을 좀 두시고, 또 자연물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돌아보고 있는가, 또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는가. 이 승화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enhance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깔아앉히지 않고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힘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특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연물이 나오면 다 감각적이잖아요. 그리고 뭐뭐 하듯이 지교, 은유, 의인, 이런 비주적인 게 있고 성찰이나 교훈적인 의미를 끌어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교훈이라는 것은 그 등꽃들이 이렇게 얽혀서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을 꽃피우고 있다. 여기서 이제 조화와 합일에 따른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근데 시를 주제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 이제 살펴보죠. 등나무의 생태적 특징,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를 깨닫게 됐죠. 그걸 보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꽃을 보고 소리를 들어요. 종의 소리를. 그 아름다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감각적인 시각의 청각화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굉장히 생동감 있게 썼습니다. 감각이고 생동감이에요. 슬픔의 승화를 통해 성숙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거 생동감 있게. 그리고 서리법을 많이 써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자, 한번 보죠. 자, 시 읽겠습니다. 자,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구름이 있어요.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이제 화자의 배경입니다. 구름이 있고 그 아래 등나무가 있어요. 이게 시 창작의 그 계기가 되겠죠. 가닥가닥 꼬여서 넝쿨져 뻗어가는 그 모습이 묘사입니다. 이렇게 등나무가 이렇게 배에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여기서 꼬여 있다는 이 말이 사실은 송수건 시의 제가 볼 때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꼬여라는 것은
뒤틀려 있다 이건데 이건 하나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뭐 마음이 꼬였다, 왜곡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닥가닥 그 모습이죠. 이제 음성 상징어예요. 이 첩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태어입니다. 모습을 흉내낸 건데 이런 것들이 생동감의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시에서는 주제보다도. 주제도 중요하고요. 가닥가닥 꼬여서 넝쿨져 그 모습을 보고 참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사로운 일이 아니면 뭘까? 이게 이제 이 시의 핵심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화자가 그 대상을 보고 뭔가 생각을 했어요. 아, 저건 예사롭지 않다. 바라보는 자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 과거의 슬픔도, 자, 화자가 주걱주걱, 이것도 이제 의태어죠. 예, 줄줄줄줄. 한 주걱, 두 주걱 하듯이 쭉 내리던 과거의 슬픔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이 영롱한 구슬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계기는 등나무를 보고서 갖게 된 감정이거든요. 등나무가, 구름 아래 등나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슬픔도 구슬 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다. 그 등나무 모습이 또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슬 같은 소리. 오케이. 소리인데 구슬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보면은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구슬 같은 소리다. 근데 그것은 과거의 눈물이죠. 눈물이 이제 구슬 같은 소리를 낸다. 눈물이 소리를 낸다. 그렇게 보면은 시각의 청각화가 되고, 요것만 보면, 예, 구슬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구슬 같다 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돼요. 다시 한번 요것만 보면 청각의 시각화인데, 눈물이 구슬 같은 소리를 낸다 했으니까, 요렇게 보면은 시각의 청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나의 슬픔은 이제 구슬 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다. 슬픔이 슬픔만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등나무를 딱 보니까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어무린 색깔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복합 감정이죠.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이제 이런 게 이제 비유법이잖아요. 초파일날 연등,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하러 등불을 달았는데 거기 종이로 만든 등불이잖아요. 그 불빛이 흔들리듯, 뭐가? 지금 등꽃이 마치 연등의 종이 등으로 만든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들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자, 이게 이제 이 시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등꽃을 보면서 연등이다. 종이로 만든 등이다. 아름답잖아요. 그걸 보면은 과거의 슬픔도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그 슬픔이었는데 그 등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예, 반반씩. 슬픔 반, 기쁨 반. 그렇게 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이후부터다. 네. 평발이라는 것은 평평하게 발을 이렇게 친 듯이 등꽃이 이렇게 가지가 내려 있고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기쁨 절반, 슬픔 절반. 그리고 구슬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과거의 슬픔도 기쁨이 되어서 전환이 되더라. 등꽃을 보고서 감정이 슬펐던 것도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쓴 시입니다. 슬픔의 승화다. 꽃에서 소리를 듣고 있다. 이 감수성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년이 끝났고,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밑뿌리는 쫙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가 또 나오죠. 아랫부분에 튼튼한 줄기들이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꼬여간다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여간다는 것은 삶의 갈등, 뭐 싸움 이런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깨달음이 나오죠. 밑뿌리는 막 엉켜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거리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큰 둥치를 이렇게 밑동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좋은 관계, 좋은 생명은 그 꼬임에 있다. 얽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얽힘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 낚였다, 얽혀 들어갔다, 내가 망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꼬여는 생명력이에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시인은 생각을 합니다.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평평한 발이 이렇게 내려지듯이 등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이렇게 꼬여 있고 밑둥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구름이 밟고 가나 보다. 평발을 의인화한 거죠. 구름을 의인화한 거예요. 구름이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옷빛 굿을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이제 구름이 평평한 발 밑에 등꽃을 그 평발을 밟고 가고 거기에 등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게 줄기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밑둥치까지. 그런 모습을 볼 때 화자는 어느 문갑 속에서 옥빛 구슬, 아까 이제 구슬이 또 나왔잖아요. 구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주 보석 같은 구슬이 빛나고 거기에서 옥빛이 나는 그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등꽃 속에서 옥빛 구슬을 꺼낼 때에 이렇게 따끄랑 하는 그 옥빛 구슬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등꽃에서 옥빛 구슬의 소리를 듣는 작가입니다. 요컨대 문학이나 시는 어떤 실용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이러한 등꽃 이런 것 속에서 과거의 슬픔도 승화가 되고 거기에서 옥빛 구슬 소리도 듣는 이러한 일상의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의 어떤 돈을 주고 성공이나 성취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 제가 만든 문제죠. 적절치 않은 것은. 시에서는 두 종류의 감각이 결합한다. 시인의 주관적 감정이 구체화된다. 즉 감각을 통해서 청각적 의미의 시각으로 그 반대로 전이됨으로써 공감각이죠. 생생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이제 공감각도 나왔잖아요. 자, 그럼 기억은 대상을 통해 삶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다. 아까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에 예사롭지 않다. 이 말은 뭔가를 등꽃을 보고서 알았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구슬 같은 소리라는 것은 이것만 보면은 소리가 구슬 같다 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인데 눈물이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슬픔도 구슬 같은 소리가 난다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각의 청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돼요.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슬픔도 아름다운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공감각적 이미지로 드러내다. 괜찮죠. 이런 손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복합적인 감정, 슬픔도 기쁨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거리를 두고 생생하게 관찰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은 자, 디귿이 뭐냐? 디귿이 바로 평발 밑으로 쳐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그러니까 평평한 발처럼 된 등꽃을 보고 나서 내가 거기서 기쁨도 보고 슬픔도, 과거의 슬픔도 아름답게 보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자는 사물을 통해서 자기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이제 내 감정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딱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감정을 잘 못 봅니다. 사실은 그 감정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감정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내 감정을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는 거예요. 그러나 리을 갈등이 심화된다. 이 시는 이런 내용 아니잖아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일단
그래서 니을은 그렇다. 이건 인식이죠. 깨달음이죠.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등꽃 아래 등나무들이, 이 줄기들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 이것 속에서 꽃들이 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명은 얽힘과 꼬임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다. 이 원리를 유추해낸 거죠. 그런 것이지, 뭐 갈등 시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미음은 마지막이죠. 은은한 소리. 구름이 평바리를 지나가고, 밟고 가고, 거기에서 옥빛 구슬을 만질 때 그 아주 청아한 소리가 들린다. 등꽃에서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등꽃 위로 흐르는 모습을 청각적으로 전이해서, 공감각적으로 등꽃에서 소리가 들린다. 전이해서 승화된 감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건 맞죠? 자, 여러분. 송수원 선생님의 등꽃 아래서라는 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송수원 시인의 핵심은, 그 슬픔의 승화입니다. 그리고 평이한 등꽃이라는 그 꽃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성찰해냈다는 거. 그리고 그 성찰의 핵심은 꼬임에 있다는 거. 그 꼬임 속에서 꽃은 생명력을 피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얽힘이라든가 꼬임, 이런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생명성은 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의 원리를 암시해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시입니다. 한마디로 송수원 선생님의 시는 등꽃을 보고서 등꽃 속에서 생명의 소리를 듣는 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